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 삼성교통의 파업이 40여일을 넘겼습니다. 이용객들은 파업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삼성교통 파업에 대한 언론사 보도에 편향 보도라고 맞서왔습니다. 진주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하루 만에 계약 연기 투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이미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진주 삼성교통의 파업이 40여일을 넘긴 가운데 각급 학교의 개학을 맞아 버스 운행 상황을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임시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용객들은 파업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차가 오는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료 버스는 잠시 후가 안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몰라요. 임시로 투입된 전세 버스는 위치 파악이 안 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의 이동 상황이나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정류장, 승객들이 버스에 탄 승객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다 버스에 오릅니다. 출입문이 하나여서 승하차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버스 환승도 불편합니다. 버스 그 앱에서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맨날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좀 귀찮아요. 버스에 직접 타봤습니다. 버스 안에는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또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벨이 없으니까 막 알림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리는데 지나가지고 내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동하다 위험한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료 버스는 하차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 아저씨한테 가야 되는데 버스가 움직이니까 위험해요. 거동이 힘든 어른들은 계단이 높고 통로가 비좁아 버스 승하차나 짐을 싣고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승객들도 불편하고 기사도 불편하고 모두가 불편하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삼성교통 노조 집행부가 진주시의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교통 노조는 또 진주시 의회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조 사태 해결을 위한 진주시민소통위원회 중재가 결렬됐지만 냉각기가 지나면 중재에 계속 임하겠다고 밝혔고 시의회의 특위 구성과 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MBC 경남의 삼성교통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 도넘은 편향 보도라며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두 차례에 걸쳐 서윤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MBC는 한 달 28일 근무 기준으로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의 월급 격차는 12만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의 임금 조견표입니다. 삼성교통은 321만 원, 진주시민버스는 300여만 원이며 매달 평균 유급 수당을 포함하면 격차는 12만 원 남짓입니다. 명절 상여 등 부정기 상여도 12개월로 환산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용역 평가를 근거로 지난 2017년 하반기 31만 원, 지난해 상반기엔 72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버스 업체는 근무 시간과 일수가 다른 조건 하에서 월급이 많고 적음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MBC는 용역업체가 재수당에 포함시켜야 할 야간 근로수당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시의 용역 보고서도 통상 임금에 야간, 초과,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시켰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반박입니다. 용역 보고서의 31페이지의 전편에 보면은
A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상임금의 설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금액에는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최저시급 계산을 위한 실무적인 방법이며 이 계산법대로라면 통상임금을 부풀린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방법으로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에서 통상임금을 부풀렸다고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관련법에 정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이나 또는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이 미리 산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그 해당 여부를 살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시급 준수 여부 판단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볼에 와닿는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몇몇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6도, 진주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4, 5도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현재 거창은 89 마이크로그램, 함양은 92 마이크로그램 보이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필수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은 0도, 양산은 3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16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7도, 합천 18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경칩인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당분간은 평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가대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관주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단 8km를 가는데 승용차 기준 10,000원, 특대형 차량은 30,000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인 거가대로는 출퇴근 시간이든 한밤중이든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거가대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도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또 이들과 쌍방향 검토 용역 시행 협의체를 꾸려 이달 안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시민의 어떤 제안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받아들여서 또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 대화를 나눌 그런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정 부담액과 교통량 등을 분석해서 용역기관 그리고 협의체와 시행 방안을 공유하고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단기 방안이 마련되면 출퇴근 차량과 대중교통, 심야 운행 할인 등을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산업 침체 등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시, 거제시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거가대교 요금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사전 의견을 수렴해서 통행료 경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거가대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앞으로 10달 동안 계속됩니다. 도는 또 용역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정부 인수와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부터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 연기에 나선 탓에 보육 대란이 일진 않았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취재의 서창우 기자입니다. 어제 개학 예정이었던 창원의 한 사립유치원. 아이를 태운 학부모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 아이도 눈에 띕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에 발맞춰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학원 차량이 운행 안 되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오늘 새 선생님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만난다는 점에 저는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오락가락 행보에 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저께 연락이 와놓으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있다가 오늘 각주 또 전화를 해보니까 와도 된다해서 지금 챙겨가 왔잖아요. 도교육청은 입학 연기를 강행한 52곳에 대해 정상 개학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개학 연기이기 때문에 빨리 최대한 개학이 될 수 있도록 입학이 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엄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과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론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입장만 나오면 정상화가 바로 될 거예요.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차량 운행은 없었지만 급식은 지원하는 이른바 편법 개학 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돌봄 서비스 지원기관과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찾는 가족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첫날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각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오늘 아침 인력을 파견해 실제 명령을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수업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경남 3.1운동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남에서 일어난 3.1운동 역사를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모두 179번의 크고 작은 독립 만세운동이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참가 인원만 약 6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함안과 하동이 12,0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다음으로 뒤늦게 3.1운동이 점화됐지만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179번의 만세운동 가운데 44번이나 일제 발포에 맞섰고 24번은 관공서와 일본인 관리, 친일파 등을 공격했습니다. 또 경찰서 15개소, 헌병 분견소 7개소, 군 면사무소 7개소, 우편소 6개소 등을 파괴해 일제 통치 기반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81명이 발생했고 부상자 233명, 검거된 시민은 754명에 이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된 시민들의 직업은 농민이 55.7%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0%, 상인이 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함안과 하동, 합천과 창원, 진주와 김해 등에선 10회 이상 만세운동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장애인 취업 능력 향상 직업 교육 바리스타를 꿈꾸며 개강식이 오늘 오전 고성군 주순회원에서 열립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대표 모델 업무 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에서 개최됩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 대책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청에서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통일음악회가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의령군 정곡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30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회도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일방적인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오늘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한 달 동안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제시를 비난하며 대우조선 매각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권민우 후보가 범민주 개혁진영 후보의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권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범민주 개혁진영이 창원 성산구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 후보 단일화 제안으로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게 된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간의 물밑 협상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당직과 재난안전 상황근무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도는 그동안 재난안전상황실과 중앙통제실 등이 따로 운영돼 업무 중복은 물론 상황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일부 이관하고 5급 3명을 상황실장으로 추가 배치합니다. 또 당직실 주관이던 야간 상황근무 체계를 재난안전상황실 주관으로 바꾸고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